부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아주 오래된 이 속담을 우주 산업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국가 주도 산업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확장된 우주, 이 세계의 주도권이 이제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두 분과 함께 우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종우 대표, 심한선 SF 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사람은 역시 쉬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연휴가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아, 믿기지 않아요? 네. 저는 제가 연휴 동안 해외에 있었거든요. 네, 유럽에 있었는데 유럽에는 지금 폭우와 폭설이 내려서 난리가 났는데 네. 공항에 내리는 순간 숨이 턱 막혀가지고 지금 한국이 한국이요? 예, 네, 너무 덥죠. 기온이 높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후 위기가 정말로 심각해지는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90 며칠 남았던데.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네. 아직도 열대야가 지금. 네. 다음 주부터 조금 낮아진다고 하긴 하던데. 10도씩 떨어지던데요. 다행이네요. 자, 우리의 이제 시선을 한번 우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에 민간 기업 스페이스X, 이제 요게 저기죠. 갑자기 이름이 제가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죠. 네. 민간인의 우주 유영을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미국의 억만장자인 그 제러드 아이작먼이 이끈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란 거였죠. 여기에서 이제 4명이 올라가서 2분이 이분 기업가인 본인하고 또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분하고 2분이 우주 유영을 하셨는데 여하튼간에 지금까지 우주에 나간 사람들은 꽤 많지만 민간인이 우주 유영을 한 것은 처음이다라는 뭔가 이정표를 하나 찍은 의미는 있죠. 그렇군요. 네. 민간인에다가 민간 그 우주선에다가 그렇죠. 네. 다 민간. 네, 다 민간. 어쨌든 뭐 훈련을 받기는 받았겠지만은 네. 전문 이렇게 나사나 이런 데 소속된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그렇죠. 저는 다른 거보다도 얼마 내면은 이런 거 할 수 있나 궁금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밝혀지지 않았더라고요. 예. 근데 보통 추정은 뭐 몇 억 달러 정도 들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수천억 원이 적어도 소요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우주 유영을 하면은 어떻게 지구로 다시 돌아오나요? 사실 우주 유영이랑 지구 돌아오는 건 큰 상관은 없고요. 예. 일단 우주에서 나갔다가 한 10분 있다 들어온 거니까. 줄 다시 당겨가지고 우주선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줄도 당기고 뭐 여러 가지 뭐 스러스터 이런 거를 쓰기도 하는데 그냥 가볍게 나가서 잠깐 보시고 이제 들어오신 케이스. 우주선 밖으로 나갔다라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경우에는. 그렇군요. 네. 우주 유영은 1965년 소련의 우주 비행사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최초로 이제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게 뭐 많이 다들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한 260명 정도가 해왔죠. 많이 했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65년 이후로 이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한 다음에 그동안 미국, 러시아 등등에서 근데 모두들 이제 직업 우주 비행사, 그러니까 민간인은 아니고 직업적으로 이걸 훈련을 받고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주 비행을 이제 여러 번 나가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 다 포함해서 260분 정도 하셨는데 어쨌든 민간인으로서는 이제 이번이 딱 첫 번째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돈만 있으면은 중요한 건 돈인 것 같은데 돈만 있으면 앞으로 누구나 우주 유영을 우주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학 작품이나 뭐 영화 작품이나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우주 유영 너무 저는 익숙해요. 내가 해본 것 같아요. 하도 자주 봐가지고. 그렇죠. 사실 우주에 가서 무슨 풍경이 보일지까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미 영상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뚜렷하고 네, 편안하고 그렇겠죠. 우주를 좀 이렇게 소재로 한 뭐 작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떤 게 우리가 알만한 거 아니면 좀 알아야 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민간인이 나간다라는 것은 그 뭔가 사실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굉장히 뭐 학위도 필요하고 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몸도 튼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민간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자격이 좀 없는 상태에서도 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경우 중에 그 미키 세븐 이번에 봉준호 감독 이 이제 영화 하고 있는 그래서 미키 세븐틴으로 이제 영화가 곧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도 주인공이 자기 사는 데를 떠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우주선에 타고 싶어 하는데 얘가 뭔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제 자리를 얻게 되냐면 익스펜더블이라고 약간 쓰고 버리는 자리, 사람을 이제 소모시키는 자리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되게 위험한 임무를 맡아서 예를 들면 뭐 새로 발견한 뭐 식물을 먹어보고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본다든가 뭐 아니면 이제 바깥에서 방사능에 노출되면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임무를 한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복제가 돼서 다시 깨어나고. 아 지금 그 소설 작품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아 그러니까 그게 제목이 미키 세븐이고 네. 그 소설 제품 그거를 봉준호 감독이 미키 세븐틴으로 만들고 맞습니다. 있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네. 계속 죽었다가 다음 번이 깨어나고 이런 식이니까 미키 1, 2, 3, 4, 5, 6, 7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 2, 3, 4, 5, 6가 네. 있었고 이제 세븐인 7세대 네, 네, 미키 네. 7세대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영화에는 그러면 17번 죽겠죠. 세븐틴이니까.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그 익스펜더블 자체는 뭐 그렇게 안 중요해지고 그냥 복제 인간이 2명이 돼서 미키 세븐이랑 미키 8이랑 이제 같이 뭐 이제 뭐 혼란이 일어나는 이런 내용이긴 한데요. 하지만 그 이 민간인에게도 주어지는 자리라는 점에서는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주로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밀항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아서 클라크의 예전에 나온 작품인 유년기의 끝 같은 경우에도 유년기의 끝. 네, 예. 그 경우에도 오버로드라는 외계인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그 발전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이 외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그 유토피아 같은 사회로 발전을 하지만 우주 진출은 좀 안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너무 대단한 것들이 있으니까 인간이 이렇게 조금 우주 이제 뭐 엔진 개발하고 이런 게 좀 쓸모없는 일로 느껴지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우주로 진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인간이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우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 외계인들의 우주선에 밀항해서 네, 그들의 별로 가는데 근데 신기한 점은 이게 유년기의 끝이라는 제목이 인류의 유년기가 끝났다. 그래서 인류는 더 이상 그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다른 뭐 신인류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주로 진출한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인류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지구에서는 그동안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서 다 신인류로 바뀌는데 이 사람은 초강속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고 이 사람만 그 구인류로서 계속 살아남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역시 뭐 이 작품의 상상력은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미키 세븐은 약간 그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설국열차도 살짝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꼬리칸 뒷칸에 보면은 그렇죠. 그 쓸모없고 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해가지고 본인들이 그냥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로 이렇게 계급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도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어도 몸으로 때우는 일로 이렇게 우주선에 타가지고 이렇게 소모되는 역할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봉준호 감독이 어떻게 만들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네, 맞아요. 게다가 예. 뒤에 이제 막 그 다른 행성에 가서 괴수들도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영화로서 볼거리가 되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언제 개봉하는지 궁금한데 내년이요?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년 맞나? 네, 예, 좀 남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스페이스 X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네. 뭐 워낙 유명한 회사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이제 지금까지 그 테슬라도 만들고 했던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다 화성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모은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름이 갑자기 제가 일론 머스크 요즘 명사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페이팔도 만들고 모두 만들고 했던 게 결국은 화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했던 거다. 그래서 스페이스 X도 지금 사실상 그 전초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완전히 민간 주도로 지금 모든 어떤 주도권이 우주 사업이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네, 미국의 경우는 특히 그렇죠. 그게 사실은 스페이스X가 원체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블루 오리진이라든가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좀 저희가 이제 이쪽 한국에서도 우주 관련된 산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해보면 예. 그냥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앞서가고 있고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뭐 목표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나사가 완전히 밀리는 형국이죠. 스페이스X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 쏠 때 굉장히 많은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로켓이나 이런 것들을 네네. 모아서 크게 쏘기 때문에 단위 비용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재사용을 하니까 로켓들을 예. 이제 쏜 다음에 도로 가져와서 다시 그거를 조금만 수리를 해서 다시 이미 이제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소위 이제 화성에 가겠다고 얘기하는 스타쉽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크고 사람을 100명 이상 태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3-4명 타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규모의 로켓도 지금 몇 달 전에 이제 시험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좋은 결과가 조금씩 나와서 이것도 재사용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을 혹은 뭐 1kg을 우주에 내보내는 비용을 100분의 1, 1000분의 1 이상 줄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실현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우리가 이제 그 저기에서 스타워즈에서 보듯이 막 초대형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 클 수는 모르겠으나 이가 진짜 그런 거대한 우주선이 볼 나이도 얼마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드는데. 근데 가격이 1000분의 1이 된다면 예. 아까 수천억 원 말씀하셨는데 네. 네, 수억 원으로 우주에 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겠네요. 저는 수억 원이 없어서 일단 못 갈 것 같은데 좀 부지런히 모아서 네. 수억 원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 한림원이 미국 항공우주전문가위원회가 작성한 갈림길에 있는 나사 보고서를 지난 10일에 공개를 했는데요. 나사가 현재 단기 임무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같이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맞물리죠. 예. 네. 나사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관료주의 공룡이 돼 있고요. 예. 그거는 사실 뭐 보잉사라든가 기존의 나사와 협력하던 큰 엔진 회사들, 비행기 회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리고 관 특유의 이제 여러 가지 혁신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오래전부터 드러나 왔지만 이제 스페이스X가 원체 그 반대 방향에서 빛을 발하다 보니 더더욱 좀 나사가 노화돼 있다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주는 상황이죠 실제로. 그렇군요.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명한 그 우주에서 업적은 다 나사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작품들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나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 아, 있죠. 일단은 미국이랑 그 소련이 냉전으로 들어서면서 우주로 눈을 돌렸던 거잖아요. 그 이제 우주 개발한다. 그래서 인류가 달에 간다. 뭐 이런 거를 다루는 작품들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유년기의 끝 같은 경우에도 예. 처음에는 그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제 우주선을 만들겠다 이러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외계인이 옴으로써 다 이제 사라지고 지구는 이제 단일 국가가 되고 예. 네,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막 협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조금 있는데요. 역시 외계인이 쳐들어와야지 네. 안 싸우는군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조금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경쟁 구도였다라고는 해도 뭐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그 국제 우주정거장 같은 거를 이제 만들 때는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국가들이 다 협업을 해서 참여를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그 특기할 만한 점인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역시 그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건 마션. 마션이요. 아닐까.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저도. 예. 그 앤디 이어 소설이 원작이죠. 그래서 영화도 되게 재미있었는데, 근데 그게 보면은 그 되게 허구적이고 감동적인 부분이 그 한 명을 구하려고 네. 화성에 조난된 단 한 명을 구하려고 우주로 이제 구조대를 보낸다? 저는 그거 네. 보면서 우주판 라이언 일병구왕이구나 이게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예. 근데 이 한 명을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주로 이제 그 구조대를 보내는데, 근데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좀 더 강조되는데 이제 세계에서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나라들과 협업하는 맞아요. 그런 게 또 나오죠. 그게 또 약간 허구 같지만 낭만적인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스페이스 X 그러니까 뭐 스페이스 X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민간 항공 기업들이 지금 약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도 이제 한화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우리 같이 정부하고 뭐 협업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항공청 그렇죠. 우주항공청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지금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는 아직은 뭐 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다른 나라들이 세운 업적 위에서 이제 그걸 배우고 가는 상황이죠, 아직은. 근데 발사체 기술은 이제 많이 발전해서 지금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우리나라가 실패가 굉장히 적고 하지만 역시 강한 발사체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이제 정부의 투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민간 기업들은 발사체 쪽은 아주 작은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일단 위성 관련돼서 위성으로 우주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뭐 통신을 하든지 사진을 찍든지 이제 이런 기술 쪽으로는 지금 스타트업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미국이나 뭐 중국에 비하면 중국이 좀 원체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미국을 뭐 따라잡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따라잡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주항공청 개청을 하고 나서 관심이 많이 또 그쪽으로 이 무게가 실리긴 합니다. 중요하다는 인식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달도 우리나라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여러 번 계획이 바뀌고 땡겨졌다 미뤄졌다 하면서 정말 가는 게 맞느냐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달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밖에 우주로 나가기 위한 전초 기지가 되거든요. 달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결국은 가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민간인 우주 유형으로 본 우주 산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